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. 자, 지금 현재 이 의대의 인원을 증원을 한다, 이 이슈가 굉장히 화제입니다. 의사들이 뭐 파업하고 난리도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러한 이슈와 좀 더불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 나눌 거고요. 만약에 이게 좀 자리를 잡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고 이 정책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,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 나눠보고요.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향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요, 이 정부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. 대한민국 정부 자료고요. 자, 의대 증원 팩트를 정리한다.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. 관련된 자료를 한번 또 같이 보실게요. 자, 두 번째, 다른 나라는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의대 정원 27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. 영국, 프랑스 등은 인구당 의사가 많은데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의사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을까요?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입니다. 그죠?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, 이게. 자, 근데 지금 현재 이 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반발을 하고 있냐면, 지난 23년간 이 소아는 그 0세부터 15세까지의 소아가 350만 명이 줄어들었대요. 23년 동안 35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, 이 기간 동안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,500명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좀 동문서답 아닐까요? 우린 지금 이 고령화를 위해서, 고령화 때문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, 왜 갑자기 소아청소년과에서 의사가 2,500명이 늘어났고 이 우리나라 소아들은 350만 명이 감소를 했다,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약간 동문서답 어불성설 비슷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. 자,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, 일본을 대표적으로 이 2000년대부터 2021년, 2020년도까지 몇 명이나 증원이 된 나라를 보는 겁니다. 자, 미국 같은 경우에요, 1만 명이나 늘렸고요. 영국은 5,300명, 프랑스는 6,150명, 일본은 1,700명이나 증원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, 영국, 프랑스 등은 인구당 의사가 많은데도 더 먼저 늘렸고 더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. 자, 다음 보시면요. 자,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. 우리나라 의사 35년이 되면요, 1.5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증원을 하고 있는 이 2,000명은요, 2031년도부터 배출이 되고요, 2035년까지 해봐야 1만 명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이러한 배경엔 2000년대 의학 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지 못한 인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. OECD 수준이 되려면 8만 명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8만 명의 수치에 비하면 거의 이 2,000명의 증원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겠죠. 자, 다음으로 보실 건 다른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비교입니다. 자,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민 1,000명당 2.6명으로 OECD 끝에서 두 번째이다. 한의사를 빼면 2.1명이다. 꼴찌다. 이번에 증원을 해도 2.3명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. 자, 국민 1,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한 겁니다. OECD 평균이 3.7명이고요. 프랑스, 영국이 3.2명, 미국이 2.7명, 일본이 2.6명입니다.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좀 봤듯이 이들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1,000명당 의사 수가 많아요. 근데도 우리보다 더 먼저, 더 많이 증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아까 방금 보고 왔죠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한번 좀 보시면요.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, 여러분들 80%죠.
80%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좀 이렇게 찾으면서 좀 보니까요. 국민의힘 정당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한 83%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. 민주당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76% 정도 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평균 내보면 거의 80%가 맞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보시면요. 지금 현재 이 합의안 자체가, 지금 현재 이 결과물 자체가 1년 동안 넘게 협의를 했던 결과입니다. 자,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요. 전문가, 대학과 또 고심에서 결정한 규모이다.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의료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. 의사 양성에 길게는 약 10년이 걸린다. 2035년까지,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도니까 약 10년 뒤, 11년 뒤, 약 이때까지 1만 명을 확보를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. 즉 골든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을 한번 좀 보시면요. 지금 현재 이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원인들이 너무나 웃깁니다. 그냥 뭐 교육 품질이 저하될 게 우려가 된다. 또 의료 인프라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. 그리고 의사 배치와 뭐 지역 격차는 다른 문제다. 뭐 등등등. 좀 뭐랄까 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빙빙빙 애둘러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담았다고 합니다. 의사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목표이다.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걱정을 덜고 이 안심하고 진료하도록 안전망을 만듭니다. 자, 힘든 만큼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2018년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해서 필수 의료 수가를 개선한다고도 하죠. 근데도 의사협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. 지금 현재 이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이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자체를 좀 개선을 하고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과는 좀 별개로 다 이상한 교육, 인프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떨까가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. 저도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10명 중 8명도 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.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. 사실 지금 현재 이 의사들이 교육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,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, 의사 배치와 지역 격차가 문제 별개다, 등등등 이상한 거 막 핑계 대면서 이렇게 좀 반발이 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때문 아닙니까?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. 근데 의사의 본업은 뭐예요?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직업의 책무이자 책임이자 의무인데 사실 이 속내는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의료계의 이 증원 자체를 막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픈 국민 곁을 지켜주세요. 대화의 장은 열려 있습니다.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합니다. 국민과 의사를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세요.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라고 이렇게 정부가 의료협계에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진짜 실질적인 이런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런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? 이 부분 한번 좀 말씀 나눠보면요. 우선 의대 증원이 되면요. 의대가 증원이 되면 이 의대라는 곳의 진입 문턱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낮아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은 재수생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겁니다. 너도 나도 의대 가고 싶죠. 그리고 작년에 내가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더라도 1년만 더 공부를 하면 나 의대 갈 실력은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재수를 한단 말입니다. 자, 이렇게 재수를 하는 재수생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
사교육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럼 우리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대표적인 이런 사교육 산업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할 거고, 우리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, 주주로서 우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.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에 개인적인 생각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다음번 영상 제작에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말씀 나눠볼게요. 자,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. 너무 과거 차트까지 좀 보면은 오늘 영상 길이가 너무나 길어질까봐, 자,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좀 지금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강력한 조정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이때 이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사교육 업체들을 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, 이런 좀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부분의 이 사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. 자, 근데 그러다가 이때부터 좀 어느 정도 변곡점인 포인트를 맞고 지금의 주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, 자, 이때는 여러분 이 정부에서, 교육부에서 인공지능, 즉 AI죠. AI와 이 교과서를 같이 통합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침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도 테마, 주도 섹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 AI 테마와 이 교육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도요, 다른 재료가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저출산 대책 있죠? 저출산 대책도 같이 재료가 붙으면서 지금의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를 좀 미시적으로 이렇게 당겨서 좀 한번 보시면요. 가장 최근까지는 이렇게 이 파란 색깔, 이게 파란 색깔 여러분 11선입니다. 11선. 그리고 노란 색깔이 21선인데, 이 11선, 21선 위에 있다가 이탈해서 밑에서 하회하다가 또 위로 올라와서 돌파해서 위에서 있다가 계속해서 이 줄타기를 해줬어요. 근데 이제 어제 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, 어제 장에서 딱 이 11선 딱 여기에 턱걸이로 올라와 주었고, 오늘 장에서 아랫꼬리가 좀 비록 달리긴 달렸지만 그거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지금 현재 3.45% 상승한 65,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 오늘 영상에선 단기적인 짧은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. 자,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딱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. 이 66,000원 라인 여러분 보이시죠? 이게 이 과거에 이 전고점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, 그리고 이때 있죠. 이때 23년도 상반기 때, 이때도 굉장히 저항대로 많이 막혔었던 그 구간입니다. 근데 돌파 시도가 몇 번 나와주면서 또 가장 최근에 이때는 돌파를 하기도 했어요. 자, 이러면서 그간에 여기 지금 현재 쌓여있는 매물들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해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 매물대 자체가 지금 많이 쌓여있진 않은 딱 그 구간이어서 여기만 뚫어주면 여러분 한 약 7만원까지는 그나마 좀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 7만원 이후로는 여러분 차트를 다시 한번 좀 거시적으로 볼게요. 이 7만원 위쪽 이 부분이죠. 자, 이 부분입니다. 여기는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. 그래서 이 7만원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상승 모멘텀 이어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이 7만원 부근에서 좀 저항에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인이 됐던 이 지지 라인으로는요, 약 61,500원 라인 이 근처에서 우선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좀 확인이 돼요. 자, 이때도 이렇고요. 이때도 이렇고요. 이때도 이렇고요. 지금 가장 최근 10거래일 약 열흘 동안만 보더라도 다 전부 다 이 61,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저의 100% 제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.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어요.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. 혹시나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께 다시
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